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에 내려가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활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여러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바로 이 제2부속실장을 지냈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저희도 제목을 보시면 보폭 넓히는 김건희 여사. 자, 이 문제부터 좀 규정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한쪽에선 조용한 내조다, 보폭을 넓히고 있다. 조금 이것도 의견이 갈리는데 부속실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어떤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든 여사의 활동이 지금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선 과정에서 조용히 내조만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리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통령께서 하시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외교의 빈자리라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이라든지 뭐 장애 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권의 신장을 위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보다 더 보폭을 넓혀야 된다라고 예. 보시는 거고 의원님은요? 네, 저도 뭐 원론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죠.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허위력, 허위 경력, 또 수상 실적 부풀리기, 뭐 또 주가 조작, 뭐 이런 저 의혹 때문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 아내로서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께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2부속실을 없애가지고 조용한 내조를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즉 제2부속실을 없애는 것으로 조용한 내조를 이제 하겠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후보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최근에 보이는 행보를 국민의힘에서는 조용한 내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조용한 내조입니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통령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대통령보다 더 많은 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용한 내조로 바라볼 수가 없고 하시려면은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는 국민 약속에 대해서 일정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제2부속실을 차라리 만들어서 공식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바로 이 문제가 조금 더 불거진 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봉하마을 봉하마을의 가치관 10년지기 이렇게 좀 또 알려지고 있는데 동행 논란 이렇게 또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무속인이 아니라 지인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비선 논란을 자초했다라는 논란까지 지금 번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너무 무작위적으로 공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무속인이었다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네. 무속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지인이었고요. 또 여기과 관련해가지고 야권에서는 인신 공격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분의 어떤 이 교수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신체적인 것을 어떤 지적을 하면서 계속 인격 모독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시고 네. 이분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영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어떤 사적 지인을 전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봉하마을 방문하고 이런 거 누구나 방문할 수 있겠지만 네. 그 김건희 여사는 누구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저는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뭐 아까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과정에서 저희 대통령께서 뭐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이 사실 뭐 수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영부인이 어떤 지금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라도 좀 공식적으로 이런 직함을 들여가지고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 주셔서 좀 제2부속실 설치를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속실 논의는 이 문제를 좀 다룬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본격적으로 토론하기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봉화행 자체가 당연히 공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적 행사마저도 공적으로 해석될 만큼 동선까지 좀 신중하게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럼 예,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통령 내분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많이 해봅니다만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이 생긴 겁니다. 친구 데리고 공식 행사에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누구 돈입니까? 국민 세금이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수행 인력 꾸리고 경호 인력 꾸려가지고 봉하마을의 전직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하고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찾아뵙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좀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눈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 민주당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 눈치를 좀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조용히 내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 여론이 60%를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지금 4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네 분께서 제발 좀 국민 눈치 좀 봐가면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전 의원님의 설명이었는데 대통령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대통령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봉하마을 방문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대통령 답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 하는 집을 안내를 해줄 것 같아요.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거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론은 듣겠다고 했으니까 국민의 눈치는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는 발언도 있었고 또 여기 안에 보면은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다라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이 발언으로 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 답변? 대통령이 솔직한 표현하신 것 같고요. 뭐 제가 지난주에 대통령하고도 오찬을 했는데 네. 대통령께서 뭐 워낙 항상 솔직한 그런 리더십이고 뭐 격이 없이 항상 참모들과 대화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2부속실 설치 관련해 가지고 아마 27일 날 저희 나토 이제 대통령께서 출국을 하시는데 나토 참석을 위해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김건희 여사께서 뭐 이제 제2부속실은 없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외교 무대에 이제 오르게 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퍼스트 레이디들과 세계의 많은 어떤 영부인들과 외교 무대 계속해서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 집무실 차원에서 소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의전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품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타국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식적인 의전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식적인 의전팀, 공적 관리가 되었다면 이번에 이렇게 사적 지인이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이 같은 인물이 단양 부인사도 같이 갔던 그 그렇습니다. 인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 저도 잘 아는 부산 오래된 친구 적절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그렇다. 아니 대통령 우리나라는 단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됐어야 되는 것이죠. 준비가 안 됐다면 행사 하나하나 메시지 하나하나를 정말로 숙고하고 참모들과 오랜 동안 숙고하고 더 많이 준비해서 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 하는 대통령이라 국민들께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까? 준비 덜 된 모습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국제 정세도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그렇다. 이래버리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죠. 두렵죠.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이게 소탈한 표현도 솔직한 표현 그렇게 포장할 일이 아니고 정말 좀 정제된 언어로 절제된 표현
그래야 국민들이 이 경제적 고통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대통령의 메시지와 대통령의 어떤 눈빛과 표정을 통해서 극복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정제되고 정말 절제된 표현으로 그다음에 국민의 눈치 좀 보고 상황이 어떻는지 좀 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통령께서 뭐 국민 눈치는 많이 보시고요. 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네. 지금이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위기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의 어떤 위기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빈부격차가 늘어나면서 소외된 이웃이나 아니면 장애 아동들에 대한 어떤 이분들을 지원하고 이런 활동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이런 메시지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두 분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 각자 평론 포함해서 평가하고 계시는데 정치계 안팎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괜한 트집 잡고 있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얘기인데 어떤 지적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무슨 사생팬처럼 이런 트리비아한 것들 자꾸 정치 문제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개인적으로 흠을 잡을 때가 좀 마땅치 않으니까 약한 고리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나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사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왜 나쁜지 모르겠거든요. 그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사소한 것들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갖다가 나쁜 이미지 뒤집어 씌우려는 비호감 전략이잖아요. 사생팬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 얘기는 전재수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죠. 사생팬이라는 네, 저는 입장인데. 뭐 진중권 교수님 우리 사회의 어떤 공론장에서 뭐 새겨들어야 될 말씀도 가끔 하신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너무 좀 자의적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분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온 거는 대통령 흠잡기 어려우니까 김건희 여사를 좀 약한 고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진중권 교수께서 너무 좀 자의적이고 좀 편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우리 공동체의 공론의 장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어떤 뭐 이게 이 공익과 관련된 가치가 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부추기고 뭐 이게 말로 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뭐 이런 역할밖에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분 말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끝까지 또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 네, 하지 자의적인 않도록 해석으로 하겠습니다. 평가하지 않겠다는 전재수 의원 답변이었고 짧게 또 김용태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면요.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대선 과정에서도 뭐 줄리라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덮어 씌우면서 여사를 향해서 공격을 했고요.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무속인과 동행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것들을 공격하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속 해왔고 뭐 관련해서 이 지인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 모독을 계속 해왔잖아요, 야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진중권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사생팬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것 같다 저는 생각되고요. 네. 다만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 사적 지인을 동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 모든 얘기를 쭉 한 건 결국 이 제2부속실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논쟁이 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여쭤보기 위한 건데 앞서 소개했듯이 전재수 의원님이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장을 지냈습니다. 자, 바로 여쭤보면 지금 논란 속에서 이 설치, 지금 대통령도 여론 들어보겠다고 했거든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그랬을 때도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처방이 아니다 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갑자기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허위력, 허위 경력, 그다음에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또 수상 실적 부풀리고 또 허위 수상 실적도 있고 그래야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놓으니까 아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이게 제2 부속실에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국민들이 있으니까 네. 아예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2 부속실을 청와대 직제에서 공식적으로 빼버리겠다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공약이었다는 게 지금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청와대 1부속실의 인력을 지금 김건희 여사 어제 봉하마을 가는데도 그 수행을 붙인 거 아닙니까? 네. 1부속실의 인력이 김건희 여사 그 행사라든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청와대 제2부속실이라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직제이자 부서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동안 해왔던 역대 영부인들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공식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서 공식적 조직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 활동을 하시는 게 낫겠다. 근데 이미 코바나 컨텐츠 거기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미 1부속실 직원으로 행정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벌써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김정중 여사 디자이너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국민의힘이 난리를 쳤습니까? 왜 공채를 안 했냐? 왜 아는 사람 뽑아다가 썼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공채 안 하죠?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네. 저는 자, 빨리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 파기 어떤 논란과는 별도로 그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조금 뭐 좀 바꿔서 예를 든다면 만약에 부속실에 있었다면 이제 공적 관리 측면에서 영부인이나 이제 대통령 부인이 사적인 어떤 지인을 동행한다고 했을 때 공적 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좀 바뀔 수 있는 그렇게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2부속실에서 행사를 기획을 하고 또 행사 전반을 이제 통제를 하고 이 행사를 하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 차를 어디서 타는지 승차 지점, 하차 지점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고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떤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서 동행을 한다든지 배석을 한다든지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공적 기구를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친구가 들어가 가지고 아까 뭐 빵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빵은 무슨 돈으로 산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전부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 공식 직제를 통해서 영부인의 어떤 네. 행사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기획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비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네. 이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네, 지금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온도차가 있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영부인의 역할과 자격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권성동 대표는 당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좀 국민의힘에선 나오고 있습니까? 원내대표 분위기가? 말씀대로 당이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2부속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네.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이 차라리 최순실 씨를 제2부속실장으로 하지 않았냐, 할지 그랬냐 이런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선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요. 뭐 외국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적 지인분들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적절했냐, 전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뭐 공채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제2부속실을 설치를 검토하셔가지고 네. 좀 이런 논란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만 대선 과정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정치인이 공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게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어떤 사유를 말씀하시고 또 국민들께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국민들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뭐 제2부속실 설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약 파기에 대한 어떤 좀 비판을 받더라도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이 저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되고요. 뭐 굳이 제가 잘못된 방향을 만약 간다면 그걸 네. 끝까지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린다면 네.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한 말씀 짧게 드리자면 두 가지를 매듭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두 가지를 정리를 매듭? 해야 됩니다.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게 자꾸만 찜찜하게 매듭 지어야 될 거를 매듭 안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경제 상황이 지금 영부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뉴스를 양산을 하고 여기에 국민들 관심이 갔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위기 징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첫 번째는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 그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그거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 매듭을 하나 지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제2부속실 공약 철회하고 제2부속실 만들어서 공조직으로 가겠다. 요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난 뒤에 뭔가를 해야 이런 논란이 사라집니다. 이런 매듭을 좀 짓고 난 뒤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매듭 가운데 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팬카페를 통해서 진모 씨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실 이번에 봉화마을 행에서 지인과 동행하면서 논란이 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팬카페를 통해 사진 공개한 부분, 또 최근 요 며칠 동안 팬카페에서 잡음도 나오고 있거든요. 팬카페 문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전 팬카페가 정치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엔 친목 단체인데, 네. 지금 팬클럽이라는 곳이 이 강신업 변호사가 자꾸 친목 단체를 넘어서 정치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시 원래 그 목적대로 친목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되기도 전에 어떤 사진이 이런 친목 단체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비판받는 행위라고 보고요. 네. 강신업 변호사가 정말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본인은 어떤 정치 행위의 욕심으로서 이것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 팬클럽 자체를 친목단체 그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강신업 변호사 이제 건희사랑 운영자인 팬카페 이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탈권위를 위해서 민간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우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장할 일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참 이게 참 한심합니다. 예. 제2부속실을 통해서 청와대 공식적 직제와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다면 이런 논란이 안 생깁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매듭 짓고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공식적으로 하시고,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영부인 팬카페가 지금 뉴스를 장식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묻히고 있고, 대통령이 이 어려운 이 지금 국제의 긴장, 또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짜증나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것이 정말 대통령 내분을 둘러싼 뉴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쟁의 진원지가 되고 싸움의 진원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하루빨리 정리를 하시고, 정말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경제위기 극복, 그다음에 지금 몰락하고 있는 주식시장, 가상자산시장, 남북관계, 그다음에 미중러, 일본 문제, 여기를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로 모든 메시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두 분의 시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이거든요. 기왕 오늘 이 부속실 문제를 집중 있게 토론하기로 한 김에 끝으로, 자, 이 부속실을 부활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기구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2부속실 만들면 공약 파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드려보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공약 파기라는 그런 공격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뭐 원칙을 훼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당연히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적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약 파기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병사 월급이 200만 원에 광화문으로 청와대 옮기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광화문 못 가고 용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공약 파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솔직하게 또 이렇게 인정하고 가면 우리 국민들 마음이 넓어서 그러면은 막 그렇게 하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청와대 부속실장, 2부속실장을 했는데 정말 할 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사님께서 영화의 전당 또는
그 예술의 전당이라든 이런 게 명예이사장을 맡아서 관심을 좀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백신 기부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백신협회 명예이사장도 맡고, 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실제 그런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 많거든요.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네, 시간 이렇게 다 됐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단답형으로만 질문 드리면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적 관리를 담당한 담당자다라고 하면 어느 점부터 좀 어떤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부인과 관련해서. 뭐 저는 동선부터 이 사소한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 동선을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서 뭐 문제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모든 일정과 메시지를 순리대로 좀 하기 위해서 완전히 리셋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부인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좀 계산되고 너무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네. 너무 좀 어떻게든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포장해서 내 보이려고 하는 부자연스러움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국민들 다 압니다. 네. 정말 자연스러운 행보. 그렇게 해서 국민들 마음에 정말로 부지부식간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말하자면 이 순리대로 좀 나가는, 굳이 인위적으로 애써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네.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좀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리셋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일정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 또 전재수 의원 두 분과 함께 제2부속실 문제 토론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